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새벽 3시 17분입니다. 환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67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조정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죠? 하지만 그래요. 일단은, 저점을 높이면서 다이브스가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 환율은 1,5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는 환율이 좀 그래도 저항을 막을 만한 강력한 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폭락하는 것도 아마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여기였었어요. 그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제가 수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관세 협상 부분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외환보유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로 등장했었을 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1,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1,400원 초중반까지는 한번 버텨주는 이제 우리 위안화의 환율 스와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자, 1번입니다. 엔화가 힘을 이렇게 많이 못 내더라고요. 엔화는 이제 금리에 따라서 역시나 엔화 같은 경우도 미국에 이제 일본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화도 일단은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만, 일단 이 일본의 지금 새로운 총리가 이제 일단은 제2의 아베노믹스 이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다시 경기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엔화를 찍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도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정도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우리 엔화 9원대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지금 달러 말고는 다 박살이죠, 그죠? 다만 여러분들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차라리 위안화 정도는 우리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안화는 지금 빠지고 있죠. 위안화가 더 강세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원달러 지금 달러랑 원, 그러니까 1달러에 1,400원이라는 뜻이고 1달러에 지금 7위안이기 때문에 위안화가 지금 강세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참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NI, KRW를 보기 때문에 위안화가 더 강세를 보여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의 힘이 좀 약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쨌든 한국 자체의 정책이 일단은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지금 많이 진행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집값하고 이런 것들이 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이제 수입 물건을 떼서 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꽤나 지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증시를 좀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미증시는 좀 조정 중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달러, 비트코인으로 넘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8만 달러대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9만 달러대 작은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 상승이 등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단타는 이런 데서 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반등이 꽤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공부방 공식 시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계속 조금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디테일한 상황들은 여러분들께 이거 공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도 힘들고, 자, 여기 방송에서 언급드린 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그죠? 설문소통방에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저희들끼리 수다 떨고 놀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요 포인트들, 그죠? 요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거죠. 지금 딱 요 타이밍입니다. 오후 3시 30분이에요. 수요일. 실시간이죠. 카카오톡. 30분 실시간에 요 딱 노 타임 여기 4시 30분. 요 타임 반등하는 걸 보고 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간으로 좀 이따 그 근거들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추세선에 걸쳤다. 달러산 추세선에 걸쳐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황 전용방에, 왜냐면 어제 공개일본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연습용으로 잡아보셨다면 지금 관리에 들어가셨는 게 좋다. 어쨌든 완전히 연습용이고 관리하셔야 된다. 이절로 쓰죠. 뭐 절반 30%든 조금씩 덜어내는 그 관리 한다는 얘기고, 이제는 그죠.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수정을 좀 해드렸거든요. 깨졌기 때문에 이제 초기화하고 기다리는 게 좋다. 이게 되게 섬세한 타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진행하지 못할 거면 이런 부분들은 안 노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요만큼이면 이게 좀 수렴에 대한 관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렴에 대한 부분에서 이건 수렴의 상단이니까 정리를 살짝 해주고, 추가적으로 갈 것인가, 95,000달러 볼 수 있을 것인가라, 아니면 다시 뭐 수렴이 진행되면서 밀릴 것인가라는 두 가지 변수가 생기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해야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고, 요번에 밤동도 보시면 요 자리에서 거래가 싹싹싹 증가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수렴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반등을 노렸고요. 되돌림이기도 하니까 여기서 거래의 변화가 되면서 수렴 체제가 번정이 되면서 장대목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수렴형 조정파 같은 경우는 가던 길로 가는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변곡이 되고, 그러니까 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바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던 길로 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손절하고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다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섬세한 타점을 잡고 선세하게 대응해 나가는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한쌤이라는 사람이 이제 차트적인 실력이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좀 증명하고 싶어서 계속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차트를 예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상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30% 안에서의 예상 적중률이 7, 80% 이상 된다면 좋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된다고 가정합니다만,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 어쩌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신 분들의 상담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했었대요. 계속 주가가 오르니까 오를 거다 그냥 편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깨지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좋은 것과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것과 아니면 내가 노리는 그 약간 승부작성적인 이런 베팅과는 좀 달라요. 결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고 내가 리스키한 게 싫으면 안전한 걸 하셔야 된다고요. 안전한 상품들은 대놓고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이런 거 안전하니까 이런 거 사셔라. 몇 년 보고 하셔라. 특히나 3년 전 같은 경우면은 제가 KTNG를 굉장히 추천 많이 드렸거든요. 저희 공방에서도 추천을 했고, 공식 시장에도 했고, KTNG를 굉장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나 사시고, 3년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3년 전, 2년 전인가? 2년 전인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미국 채권이나 사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채권도 지금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게 수억이었다면, 그게 엄청난 거죠. 세금도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코인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경고성 발언들이 아무 생각이 없던 거죠. 되게 속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하든 매매를 하든 여러분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맞추는 것보다. GP, 지기어야 배점 불태라고 하잖아요. GP는 제가 해드리죠. 차트에 대한 분석과 특성을 알려드리니까. 근데 지기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직접 다 만나보지도 못했고, 10길 물 쏘고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직접 만난, 그리고 제가 같이 사는 사람들, 저희 부모님 가족들도 속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참 속이 상해요. 이렇게 요즘 전 얘기들 듣고 막 하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되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되게 괴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위해서 좀 이따가 또 그 정보 조금 이따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비트코인 입장에서 88,000불이 떨어졌고 지금 수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말할 만한 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전의 신호조차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왔음에도, 저는 이 가격이 큰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를 기다렸을 때 이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런 매매의 그런 타이밍이. 그래서 연습용 타점들, 이런 작은 타점들, 이때는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여러분들께 요거 보고 여기서 조리고 여기서 정리해라.
그것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이 위에서 여기까지 끝이다. 여기서는 뭐 정리하는 포인트다. 익절하는 포인트다. 익절하는 포인트다. 익절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익절을 못 하시는 사람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익절하고 더 올라가는 게 더 아깝거든. 그 심리적인 요인이란 말이에요. 입절하고 더 올라가면 다른 거 하면 돼요. 제발 편한 거 하세요. 안전한 거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자로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락에 대한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시술적 반등이 동종 등장을 해요. 그리고 등장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일단 거래가 좀 들어오든지 뭐든지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변수는 지금 오늘이죠.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이 새벽부터 해서 아마 내일 모레 주말 정도, 주말 지금 목요일이니까 그럼 토요일 정도 해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때는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은 예측이에요. 예측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예측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시그널적인 요소들이 안 나오면 또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반등은 추세를 돌릴 만한 반등, 상승은 아니고요. 적당한 반등으로 그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락이 왜 쇼시고 상승이 왜 롱일까요? 상승은 오래 걸리고 하락은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급하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여기서는 조금은 정체되는 모습을 나오겠죠. 여기서 정체가 돼서 사실 이렇게 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탈이 된다고 해도 이상할 거는 없어요. 깨지고 나서 적당히 이렇게 깨지고 날 수도 있지, 그지? 이렇게 깨져버리면 조금 마음이 아파질 텐데.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사실 미국에 대한 불은 역시나 계속 미국이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미국이 돈지랄 많이 해요. 원래 미국이 제일 잘하는 금융이거든. 미국의 채권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미국의 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미국의 채권을 중국이 미국에게 채권을 사주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설계했던 방법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였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담보로 발행을 한 거거든요. 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달러를 이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제 미국의 채권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비트코인 나쁘냐? 아니, 가치가 있는 상품이죠. 일단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채권을 다 발행을 하고, 일단 미국 국채들을 이제 잘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생기고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미국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미국의 그 투자된 돈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니까 저축할 레이트가 없어지니까 중국 계속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을 관세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협상을 하고, 설령 관세 협상이 틀어져서 다시 무효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된 돈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미국에 대한 이제 산업 발전으로 그 부채를 어느 정도 감당해 나가겠다가 트럼프의 설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행동들이 트럼프의 극약 처방이라는 거죠. 극약 처방,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는 극약 처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이제 한계가 지금 도달하면서 비트코인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상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 지금 빠지는 모습도 약간 임펄스럽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임펄스라는 것은 충격파를 의미를 합니다. 장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반등이 좀 당장 10월 말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그 반등은 약한 반등일 것이고, 그걸 구경하고 나면 이 뒤쪽에 대한 타겟들과 여기에 대한 타겟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등을 또 보면서, 또 우리는 또 아까 전처럼 우리가 지금 매수에 대한 시황 냈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먹고 또 빠지면서 계속 대응해 나갈 거고요. 조금 약하다면 이 첫 반등은 포기하고 두 번째 걸 노릴 겁니다. 계속. 그래서 두 번째 걸 노리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요만큼만 바라보고 관리하고, 올라가면 정리하고, 요 반등 패턴을 계속 반복해 나갈 거예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시향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려봤고요. 이건 사실 수준 자체가 저희 이제 유료 공부방 수준의 이상의 좀 정보들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힘들어 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좀 설포를 좀 강력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이런 영상들 사실 올려봤자 많은 분들이 다 빨리 넘기기로 보시고 있죠. 그럼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한 50에서 100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유명해져 버리는 그런 좀 되게 싫거든.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거든요. 못 됐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적 종목도 딱히 볼 게 없습니다. 딱히 볼 게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볼타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타는 이제 A9이오스입니다. 23년부터 물려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23년부터는 물려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들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죠? 약 3년 정도. 2년, 22년, 23년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평단이 600원대라고 하셨거든요. 평단 괜찮아요. 근데 지금 300원대니까 너무 아프죠. 그죠? 자, 볼타 차트는 지금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BT 차트에서 파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구이오스 밑에 거 볼게요. 구이오스의 차트는 차트 자체로만 보면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차트 자체만 보면 정말 쓰레기라고. 쓰레기. 이때 특히 이때도 그렇고,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코인을 함으로 인해서 코인 세계에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스캠이고 쓰레기라면 알트코인에 믿을 만한 종목은 몇 개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이 녀석을 모아가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 나갈 겁니다 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팔아라고 그랬거든요. 팔라고 했어요. 팔라고. 여기 또 팔라고 했다고. 여기 딱 팔라고. 시작한 자리가 여기에요. 아무리 차트가 좋아 보이고 좋아도 사는 자리를 적정해서 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구간들에서 매도를 전혀 못 하시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죠, 그죠? 이때 스타트 끊으셨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 기억에 이때 시작하셨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그래서 여기서 오면 오르겠지. 자, 오를 수도, 여기서 물타기 나름 저점을 잡아서 물타기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600원대 평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2, 3년 시작해서는 나름 저점이 때 물타기했고, 이번에도 마지막에 물타기를 해서 평단 600을 맞추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나아져,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진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수익이 나면 수익을 일부를 실현을 하시고 남은 걸로 들고 가셔야 돼요. 왜? 이런 사단이 벌어진다니까요. 올인은 100% 망합니다. 올인은 한 번에서 득볼 수도 있겠지만, 올인이 계속 반복되면요, 올인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00% 망하게끔 되어 있어요.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산수. 맨날 수학 저 자료 올려드리면 뭐합니까? 안 보시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물량 늘렸다가 줄였다가 정리하고 일부 남겨놓고 그러고 하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다. 맨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집중한지도 몰라. 누군가는 그러겠지. 인증이나 해라고. 약간 악플 달겠죠. 그냥 악플 달 거면 이제 전화번호 연락 주세요. 길자를 만나서 얘기하자. 왜 나는 신상 다 틀려 있는데, 그죠? 지들은 이제 익명의 뒤에서 욕을 하냐고.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 봤을 때는 심지어 이 움직임도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래가 조금 더 증가됐어요.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이오스. 그리고 오늘 조금 바이트 파이넥스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볼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선물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안타깝지만 이 움직임 자체가 약간 스캠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패주. 그러니까 얘가 정말 가치가 있는 종목이었다면 과거 이 하락 때 이 실제로 여기서 멈춰야 될 가격이 이까지 떨어질 리는 별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더 가격 방어력이 약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피가 다 터져버린 거죠, 그죠? 그럼 이건 한번 누군가 들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믿을 구석인데, 자, 일단 다시 이제 이오스 거래량은 지금 한국 이오스 업비트가 되게 차트가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볼 건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좀 해봤고요. 그러면 괴롭죠. 괴로우실 겁니다. 저도 조금 정도 한 100개 지금 조금씩 사 모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 모으려고 했는데 차트가 깨져버리는 걸? 그럼 살 이유가 없거든요. 맞죠? 이것도 조차도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쉽게 막 벌리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지금 안타깝게도 차트를 정말 볼 게 없습니다. 거래도 다 빠지고 있고 스테이크 스틱 다 밀려 있고 완전한 침체로 넘어가 버렸어요. 침체, 우리가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우 이론은 침체 다음에 매집입니다. 매집이 등장하려면은 이게 나와야 돼요.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해요. 물론 지금 흐름이라면 다소 좀 더 빠질 가능, 단기적으로는 잠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비트코인이 조금 더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200원대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사실은 200원대까지 왔다는 건 이 종목 자체의 가치가 사실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걸 각오를 하셔야 되거든요. 각오. 무조건 좋다가 아니잖아. 누군가 또 악플 달겠지. 니 옛날에 그 좋다며 이러겠지. 내가 좋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이 차트적으로는 쓰레기다. 근데 이제 코인에 미련이 남아서 이걸 해보는 거다. 이걸 하는 거다. 좁편하게 하고 싶으면 저거 하라고, 딴 거 하라고 말했단 말이야. 좁편하게 하고 싶으면 저 몇 종목 좁편하게 했으면 대놓고 축하전 대종목 좀 마세요. 왜 자꾸 이렇게 애매하면서 코인들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일종의 그것도 자기 위안이죠, 저 스스로. 그래서 저기 아프니까. 아무튼 그런데 무조건 단점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애매해요. 지금 상황이 애매한데 이 흐름이 하나 추세가 있어요. 지금 추세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자 25년에 한번 스타트를 줄 수 있을 거다라고 했고 25년 초에 스타트를 44년 말이네요. 강력하게 상승이 줬었고 여기도 상승 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25년 말, 그러니까 즉 11월 12월부터 해서 이 추세를 넘어가는 구간, 자 넘어갈 거예요. 분명히 밀리더라도 넘어갈 겁니다. 넘어갔을 때 이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붙는 걸 봐야 돼요. 단 거 다 필요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업비트상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업비트상 기준으로 봐셨을 때 이게 시드가 여유가 있어서 시드 올인을 해놓으니까 여유가 없잖아. 그리고 제발 빨간불 들어오면 제발 좀 파세요. 근처와도 손절하시고 600원대 오면, 그러니까 600원 500원 후반대는 유효 사거리에 있거든요. 지금 600원 지금 환율이 좀 높으니까 500원 후반대는 유효 사거리에서 요 저점이죠. 사거리 있기 때문에 거기 오면은 일부라도 덜어내십시오. 그리고 현금 시드를 유지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당사를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 구간에서 여기가 거래가 이렇게 붙으면 이때는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구간은 이 정도 위치, 많이 가면 700원대 초중반, 좀 작게 가면 한 500원대 중반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액션을 취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 330원이니까 조금 더 빠지면 200원대 후반 되겠지. 방법이 없어. 여러분은 억대를 넣었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돈이 님 돈이거든요. 그죠? 이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벌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걸 기대해서 가는 게 이제는 우리 볼타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시나리오. 일단 얘를 넘어가야 대화가 돼요. 지금 당장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길고 이것도 깊고 이것도 깊고 다 힘도 다 빠져 있고, 게다가 심지어 비트코인도 조금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가 요렇게 요거에서 한번 살짝 이렇게 요것때 붙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요구간에서 이오스가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거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제발. 물타기 하지 말라고 해도 맨날 볼빵 하는지 모르겠어.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상승하면 제발 좀 덜어내시고, 이 다 먹으려고 좀 하지 마. 미칠 것 같아. 속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